첫 번째 발표를 맡은 조지영입니다. 인증원 소개 간략하게 드리고 올해 채용 트렌드를 저는 이제 기업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우리 윤 박사님은 이어서 취업준비생 대학생들 관점으로 간략하게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인증원은 일단 전문 면접관 자격 인증을 해왔고 거의 처음인데요. 지금 한 3천여 명 정도가 이제 면접관 자격 응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한 500여 명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최초로 채용 면접관만 하는 게 아니고 채용 면접 현장을 감사 모니터링하는 그런 전문가를 키워서 각 기업의 공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최초로 ISO 채용 시스템 인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량 면접 코치라고 아까 재능기부로 오셨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 50여 명 정도 양성을 해서 각 공공기관이나 대학에 혹은 승진평가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채용 트렌드인데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장 큰 변화가 된 게 여기 직무중심 채용이라고 있죠. 이게 사실 거의 몇 년 동안 이게 1등이었어요. 직무중심 채용이라는 건 뭘까요? 직무중심 채용은 그냥 바로 뽑아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고 싶다 이거예요. 실무형 인재. 근데 예전에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동료분들 생각해보면 어때요? 바로 뽑아서 바로 일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교육 시켰잖아요. 교육. 그래서 여기 삼성, LG 다 오셨는데 신입사원들은 인사고과 안 했어요. 2년 동안. 맞죠? 고과 안 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뽑아서 바로 실무형 인재를 되게 원하는 세대, 이렇게 세상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이제 공공이든 민간이든 어떻게 쫙 보면은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경력사원의 비중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마치 이제 제가 외국계 기업 다닐 때 신입사원 잘 안 뽑고 경력사원을 자꾸 채용하고 그만두고 채용하고 그만두고 그런 트렌드가 이제 거의 일반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이분이 조직 적응을 잘 못해. 혹은 팀 지향적이기보다는 너무 개인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고 여기 보면은 자격증은 많아졌는데 책임감은 없어졌다. 저기 써놨죠. 그렇죠?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년에 한 번씩 100대 기업 그룹의 인재상을 발표합니다. 근데 작년이 딱 5년 차가 된 거예요.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여러 인재상이 있잖아요. 도전, 협력, 소통 다 있는데 1위가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식. 그 얘기는 그동안 기업들이 자격증 많은 친구들 많이 뽑았는데 무책임한 친구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직문화 적합성과 관련된 사례들이 쭉 이어질 텐데 문제의식은 처음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채용 면접을 하면 여기 신입 지원자가 있고 경력 지원자 있잖아요. 이 분야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어. 그럼 이렇게 쭉 기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문제의식은 뭐냐? 아, 이분이 이 분야에서 7년 일했는데 신입사원보다 책임감이 더 강할까? 그건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이분이 이 분야에서 6년 일했어. 7년 일했어. 그러면 신입사원보다 좀 더 협력을 더 잘할까? 그것도 약간 모르는 일이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사실의 트렌드가 이렇게 조직문화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위에 올라온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채용 브랜딩 이런 것들이 5위로 올라왔는데 얼마나 면접을 볼 때 우리가 뽑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냐 이거예요. 근데 면접을 봐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사실 채용 실패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회사의 매력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혹은 아까 이제 지원자 경험에 대해서 이제 뒤에 사례 발표들이 계속 있을 텐데 지원자가 뭔가 우리 회사에 대한 면접 경험을 하고 밖에 나오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면접 후기를 쓰는 것들이 신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식당을 갈 때 별점 낮은 식당은 잘 추천도 안 하고 우리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합격해서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면접 보러 사람들이 안 와. 노쇼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면접 보러 가야 되니까 그 회사 홈페이지 막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면접 후기에 평판이 별점이 많이 낮게 나오면 나 저런 회사 면접 보러 안 가. 합격하고도 안 가는 경우가
이제 이런 사례들도 뒤에 조금 더 나올 것이고요. 이제 요거 이제 윤 박사님들이 이제 하고 그 김진실 원장님이 이렇게 쭉 얘기를 좀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채널을 다각화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인턴십, 익스턴십 이게 있어요. 인턴십은 뭡니까? 회사에 뽑아가지고 한 3개월, 5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실제 4대 보험도 다 해줘야 되고 와서 일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체험형 인턴이 확대 정책이 사실은 발표가 돼가지고 올해 22,000명 이상의 인턴이 늘어난다고 엊그저께 기재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민이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뽑지도 않을 건데 이 6개월 동안 이거 어떻게 해? 보안 때문에 이메일 아이디도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치님들이 이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피드백을 주는 그 역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턴십은 뭐냐? 우리가 뽑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한솔그룹의 사례가 이제 아주 좋은 사례가 될 텐데, 우리 회사의 정규직 인턴으로 뽑진 않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 직무 경험을 한번 해보고 과제도 내주고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 회사에 대한 브랜드도 이해할 수 있고, 과제 수행한 결과를 보면 어때요? 아, 이 친구가 이 직무에 적합하냐 아니냐 기업에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채용하고 연계하는 좋은 사례가 뒤에 한솔 사례가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면접 프로세스 강화, 챗 GPT 활용, 자소서 면접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줄 보면은 AI 면접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올라갔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AI 면접, AI 평가 이런 것들은 그 지원자의 얼굴 인식, 신체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화를 해서 실제 이 지원자하고 모성과자들의 이 인식 정보하고의 매칭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어때요? EU에서 얼굴 정보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활용을 하면 500억의 벌금을 때린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액의 7%나 벌금 500억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용도 외에는 개개인의 인식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나 소송이 매우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인공지능을 통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챗 GPT 많이 써보셨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공무원 면접 기출질문 알려주세요 딱 치면 10초 있으면 기출질문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10초만 더 투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 알려주세요 부터 쭉 나와요. 조금 더 신경 쓰는 학생은 어떨까요? 이 답변을 사례 예시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또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5분만 투자하면 웬만큼 면접을 해가지고는 1번, 2번, 3번, 4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역량 면접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는 게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조직 문화 적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조직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인재들의 특징은 개인 플레이어보다는 팀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팀 플레이어. 그래서 이따가 사례에서 SK든 아마존이든 이 조직하고 잘 어울릴 수 있거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팀으로 일할 때 성과를 많이 내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 기업들이 검증하느냐, 그 사례를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 저희가 인증원에서는 3가지 축으로 팀 플레이어를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가 현재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하드워킹을 하는지, 주제나 과제에 정말 몰입을 하는지,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과연 얼마나 관찰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타인 감수성이라고 해요. 이게 people oriented.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저하고 어떻게 대인과 관련돼서 내가 주장하는 것을 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을 과연 이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관찰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 나보다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면접을 해보면 내가 했고 내가 반장했고 내가 1등 했고 이걸 막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되게 높게 평가하는 기업도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어때요? 예, 대기업에서 팀으로 일하거나 제조업에서 일을 할 때는 나 이렇게 해서 나 중심으로 관찰이 되는 학생보다는 어때요? 우리 이렇게 이런 행동들이 많이 관찰된 인재를 사실 더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때요? 자꾸 뭘 상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1등 하려고 하고 반장 하려고 하고 자꾸 리더 하려고 하고 회장 하려고 하고 그런 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점점 잘 맞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1차 예선을 거쳐서 이제 본선에 이제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여기 올라와서 실제 본선에서 경쟁을 할 거예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사전에 지금 30분 동안 준비를 해서 여기서 PT를 할 겁니다. 각자 6명의 학생들이 PT를 한 이후에 서로 그룹 디스커션을 막 통해 가지고 하나의 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데 있어서의 설득과 토론과 논쟁과 이런 것들을 막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직관할 겁니다. 직관.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신 심사위원들이 이분들의 긍정 행동과 부정 행동과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저희가 피드백도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 청년들도 회사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